야담이 생각나는 밤엔 야담 포착. 도피연가. 18살의 서연은 어느 가을 저녁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광군들에 의해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군들은 아버지의 동료였던 이들이 꾸민 음모로 인해 서씨 가문의 모든 이들을 체포하러 왔던 것입니다. 어서 나오너라. 역적의 딸 서연을 체포하라.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서연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살아야 한다. 어서 뒷문으로 나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어머님, 어찌 어머님을 홀로 두고 가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억울하게 죽은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서씨 가문의 핏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어서 가거라. 우리 은희를 데리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동생 은희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배기 은희는 겁에 질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꼭 아버님의 명예를 찾겠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기를. 서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는지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희야, 언니 손 꼭 잡고 조용히 따라오렴.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동생을 데리고 달렸습니다. 언니, 어머님은요? 우리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작은 은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희야, 어머님은 나중에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지금은 언니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그날 밤 서연과 은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씨 가문의 후예로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서씨 가문의 대저택은 불길에 휩싸였고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과 하인들은 그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걸어 서연과 은희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서연의 유모가 시집간 곳이었습니다. 유모는 두 자매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쩌다가 이런 몰골이. 유모는 서연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유모님,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족이 모두.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유모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유모는 두 자매를 자신의 작은 초가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씨 가문에 일어난 참혹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서씨 가문의 사람이라고 밝히면 안 됩니다. 광군들이 혹시 살아남은 이들을 찾고 있을 테니 신분을 숨겨야 합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은희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두 사람을 자신의 먼 친척의 딸들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한 달 후 유모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유모님마저 저희를 두고 가시면 저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서연은 유모의 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할 곳을 잃은 두 자매는 유모의 초가를 떠나 더 먼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광군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서연과 은희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양민의 행색으로 변장하고 때로는 행상을 따라, 때로는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한 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은희를 업고 인근의 작은 암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누구냐? 암자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 비를 피하고자 왔습니다. 잠시 머물게 해주십시오. 서연이 공손히 청했습니다. 스님은 두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암자 안에는 이미 다른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30 즈음 되어 보이는 선비였는데 무척 고귀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많이 젖었구려. 이리 와서 불을 쬐시오. 선비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가능한 한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해는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여행객들에게 하룻밤 묵어가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 고개를 밤에 넘기는 위험합니다. 산짐승들이 자주 나타나곤 하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은희와 함께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선비와 스님의 대화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스님, 혹시 두 여인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고귀한 기품이 느껴지더군요. 보통 백성은 아닌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언니 되는 분의 손. 그 손은 분명 고된 일을 해본 적 없는 귀한 집 규수의 손입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넘게 유모와 지내며 농사일을 도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은 고운 편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부터 손에 흙을 묻히고 집신을 짜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질척거렸습니다. 서연과 은희는 서둘러 암자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가시다니요? 길이 좋지 않은데 좀 더 쉬었다 가시지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서연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암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관군들이 암자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들이 혹시 은희가 두려움에 떨며 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쉿, 은희야. 조용히 해. 서연은 동생을 안아주며 속삭였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암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혹시 이곳에 젊은 여인들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역적의 딸들을 찾고 있습니다. 스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엔 그런 이들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선비만이 하룻밤 묵어갔을 뿐입니다. 서연은 스님의 거짓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선비가 그녀 앞에 서서 관군의 시선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대들 아직도 서씨 가문의 후예를 찾고 있는가? 선비가 문 앞으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네, 역적의 자식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그들이 이미 압록강을 건너 북쪽으로 도망쳤다고 하더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북쪽을 수색해보게. 관군의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관군들이 떠난 후 서연은 선비와 스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찌 선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품위가 깃들어 있었소. 그리고 나는 서씨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문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이지만 한때 서판선임 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을 알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판선임의 억울한 죽음을 항상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제 두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부터 이문도는 서연과 은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남원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남원으로 가는 길은 험했지만 이문도의 도움으로 서연과 은희는 무사히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여의 여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내 고향입니다. 여기서는 당분간 안전할 겁니다. 내 어머니께서 두 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이문도가 말했습니다. 이문도의 어머니는 두 자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진짜 신분은 알리지 않았지만 어려움에 처한 두 여인을 돕는 것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분, 이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이 말하길 두 분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하니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그렇게 서연과 은희는 이문도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문도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며 지냈고 은희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이문도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달빛 아래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문도는 서연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슬픈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이문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처음 암자에서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귀함과 강인함에 반해버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제가 평생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도 도령,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언제 광군에게 잡힐지 모르는 신세입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당신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문도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누명을 벗길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행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과 가족들이 모두 죽고 저희만 살아남았는데 저는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문도는 서연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그분들이 바라던 일일 겁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셨습니다. 조금은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행복을 찾아라, 내 딸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과 이문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은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연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광군들이 다시 그들의 생활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문도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난 사이 광군들이 남원까지 수색을 확대한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저희가 떠나야 합니다. 서연이 이문도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딜 간다고. 이제 겨우 좀 편안해졌는데.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문도와 그의 가족에게 더 이상의 위험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은희를 깨워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문도의 어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희를 돌봐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문도 도령께,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서연과 은희는 깊은 밤중에 남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더 멀리 제주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이라면 아마도 광군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포로 가는 길에 그들은 산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봐라. 어린 계집 둘이 어딜 가나?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입니다. 부디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적들은 두 자매의 보따리를 빼앗고 그들을 포박했습니다. 그들은 서연과 은희를 노비로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언니, 저 무서워요. 은희가 울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희야. 언니가 꼭 너를 지켜줄게. 반드시. 서연은 자신의 공포를 숨기고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 산적들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서연은 필사적으로 줄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풀었고 은희의 묶인 손도 풀어주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조용히 따라와. 한 걸음도 떨어지지 마. 그들은 살금살금 산적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이 거의 탈출할 무렵 한 산적이 깨어났습니다. 이봐, 계집들이 도망간다. 서연은 은희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의 숲길을 통해 도망쳤지만 산적들은 그 지역의 지형을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은희를 숲속 깊은 곳에 커다란 바위 뒤에 숨겼습니다. 은희야, 여기 꼭 숨어 있어. 언니가 저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할게. 날이 밝으면 저 산길로 내려가. 그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언니, 안 돼요. 언니, 저도 같이 가요. 안 돼, 은희야. 내가 살아야 해. 우리 부모님의 한을 풀 수 있는 건 이제 너뿐이야. 언니는 반드시 너를 다시 찾을게. 약속할게. 서연은 동생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산적들을 자신에게로 유인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서연은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결국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디 있지? 말해. 서연은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제 동생은 이미 죽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 더 이상의 수색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연을 더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노비 장수에게 팔아넘기자. 이 계집 제법 값이 나갈 거다. 산적들이 다시 잠든 후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체념했지만 은희만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은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디 은희만큼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튿날 아침 산적들은 서연을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목포 근처의 노비시장에 그녀를 팔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들고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봐, 계집. 얼굴을 좀 펴. 그런 표정으로는 값이 떨어진다고. 산적 두목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서연은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희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계집을 데려온 거야? 귀한 집 교수 같은데. 한 산적이 수군거렸습니다.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가 그저 길에서 만난 떠돌이 계집일 뿐이야.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큰 길로 접어들 무렵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적들은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냐?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문도였습니다. 서연 아가씨를 놓아라. 이문도가 칼을 빼들며 외쳤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도 도령? 이문도는 몇몇 관군과 함께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과거를 치르고 남원으로 가던 중 우연히 도망치는 은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은희에게서 상황을 듣고 즉시 관군의 도움을 요청해 서연을 구하러 왔던 것입니다. 감히 조정의 관리를 공격하느냐? 모두 항복하라. 이문도와 함께 온 관군이 외쳤습니다. 산적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서연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문도는 말에서 내려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이문도는 서연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문도 도령?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은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어찌 저를 두고 그렇게 떠나실 수 있었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때문에 도령님과 가족분들께 위험이 닥칠까 두려웠습니다. 이문도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은희도 안전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관군들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서판서님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이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남원을 떠난 후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모함했던 자들의 음모가 드러났고 임금님께서 직접 서판서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문도 도령?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서연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은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희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은희야,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은희도 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언니,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문도는 두 자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어머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날 서연과 은희는 이문도와 함께 남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서연은 이문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이문도는 한양에 새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문도는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서연은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아들을 안고 궁궐 근처의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그녀의 아버지가 자주 걸었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문도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일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일찍 돌아오셨군요. 서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서판서님을 추모하는 비석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문도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연 부인,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앞을 보아야 할 때예요. 우리 아들이 그리고 은희가 밝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은희는 이제 14살이 되어 서울의 규방에서 학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고난을 지켜보며 성장한 덕분에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세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정말 제가 귀한 집 교수로 보였나요? 이문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당신의 눈빛과 자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이 내 운명이구나라고. 서연은 남편의 말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행운하군요. 그 암자에서 도령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문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도 마찬가지로 운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운명. 서연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각이 슬픔보다는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로는 고난의 세월을, 앞으로는 희망찬 미래를 두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서연처럼 쫓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젠가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을 날이 올 것입니다. 서연과 이문도의 사랑은 영원히 야담으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